아버지의 재산을 꿀꺽한 계모. 어허. 그런데 자녀들이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 없다고요? 입니다.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. 아버지와 20년 전 재혼한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병마와 싸우실 때도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던지 그 마음에 탄복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새어머니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. 여보, 네. 우리가 늦게 만났는데 내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. 아우 여보 건강에 무리 가니까 말을 좀 아껴요. Be quiet. 아니 이 말은 내가 근데 꼭 해야 되겠어. 무슨 말이야? 이거 내 통장인데 어머. 비밀번호가 1, 2 당신 생일이야. 내 전 재산을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나중에 나 만나러 올 때 우리 애들한테 잘 나눠줘. 어? 징글징글한 이 로맨틱한 사람 같으니라고. 알겠어요. 내가 꼭 책임지고 애들한테 나눠줄게요. 걱정하지 말고. Close your eyes. 눈 감아요. 그래. 그렇게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맡기고 돌아가신 아버지.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.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새어머니가 그간 숨겨왔던 자식을 데려온 겁니다. 아들, 엄마 집 처음이지. 들어와. Come on. 여기가 엄마 집이야? 그럼. 이거 멋지다. 이거 엄마 진짜 멋지다. 이거 다 우리 아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려. 아니요, 잠깐만 어머니 잠시만요. 그게 무슨 소리세요? 아니 저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? 누구긴 누구야. 니네 아빠 만나기 전에 나온 급족 같은 내 새끼지. 그치 아들? 예인 누나. 미안하지만 예의가 발라. 이 집은 우리가 가져갈게. 그래. 아니 그래. 잠깐만 심지어 내가 누나야? 그럼 더 기분 나쁘네. 10살 누나야. 아니 잠시만. 아니 아빠 재산은 저희 나눠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그래. 잠깐만 있어봐. 자 하늘에 있는 너희 아빠랑 지금 방금 협의했어. 이제 됐지? 아니 뭐라? 아니 뭐 좀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?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이었는데 한순간 돈 때문에 저희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.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저희가 되찾아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? 야, 이거 자녀들이 참 황당했을 것 황당하죠.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워온 아버지 A 씨의 사연인데요. A 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 B 씨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 A 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도 B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면서 20년간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가 이 병으로 몸져 누우면서 이들에게 큰 고비가 찾아왔는데 아내는 생업도 뒤로하고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를 했고요. 그런 아내에게 감명을 받은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에 당신에게 전 재산을 당신에게 전 재산을 줄 테니까 먼 훗날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딸에게 재산을 잘 나눠주시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. 이거부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. 네. 근데 뭐 20년 살았고 내 병수발했고 그쵸.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세월을 두고 이제 우리가 살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쳐요. 믿을 수 있어. 근데 재산에 관련된 거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딸이 있잖아요. 딸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딸도 근데요? 근데 동의를 받았네. 했을지가 지금 궁금한데. 동의를. 어때, 딸도 남동생?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평생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계모가 당연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. 따로 계약서 같은 건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10년간 연로한 계모를 옆에서 돌봤던 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. 새어머니 B 씨에게는 재혼을 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. B 씨는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평생 미안한 마음이었다.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.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아요? 재혼한 남편의 재산이고 딸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이 황당한 이거 아니죠? 딸도 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반박을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계모 B 씨는 더 이상 딸이 알던 그때 그
분이 아니었고 아하. 그 B 씨가 너랑 계속 그 합의서를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렇지. 그 내가 안 주면 너가 무슨 수로 내 돈을 이걸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딸을 싸늘하게 외면을 했다고. 야, 그런데 그 새어머니하고 20년간 살면서 진짜 어머니처럼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10년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야, 근데 돈 문제 앞에서 이렇게 갈라지니까 너무 싸늘해지네요. 그러니까요. 우선 이 사연을 들으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.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져간 후 전처의 딸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돌변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딸은 새어머니에게 빼앗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혹은 없을까요? OX 한번 들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줄 수 있으면 오고 없으면 X죠. 네. 하나, 둘, 셋. 아유 뭐 당연히 나는- 있죠. 아, 나- 아니, 이거는 있어야만 해요. 그러면 그렇죠. 있어야만 해요, 이거는. 아니 근데 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. 아 기간?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동안 같이 있었다며. 네. 근데 유류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 예전에 보니까 네. 10년이더라고 다. 아, 그 데드라인. 기간이 예. 뭔가 이렇게 다시 뭐 소송을 10년 할수 전에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그 10년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 그거를 아니 뭐든지 10년 뒤지더라고. 아 정말. 아, 그래도 재산은 다 계모 거긴 하지만 네. 네. 딸이잖아. 네. 아버지 친딸이잖아. 아니, 그리고 뭐 그럼 어느 내가- 정도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상속 같은데.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를 쓴 것도 아니고. 네. 맞아. 네. 이거 아, 제가 정답이 이게- 궁금한데요? 아무리 그래도 아니 장 기자님 말씀하세요. 아무리 그래도 이게 법이 그죠? 이게 법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이렇게 야, 이제 됐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화가 나가지고 지금 화나서 지금 장 기자님 말이 안 나와요. 지금 그 정도. 뭐예요? 말이 안 돼요. 답은요? 강 변호사님. 답은 안 되는구나. 그래 10년이 걸린다니까. 아니 변호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. 우리 인간적으로 합시다. 인간적으로. 도와주세요, 변호사님. 아니 우리가 좀 이 사실관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을 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 계모한테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증여를 했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.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계모도 돌아가시게 생긴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서 보니까 연로한 네. 이제 계모라고 하시거든요. 그리고 이 계모가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너희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딸한테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속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딸은 이 계모한테는 상속인이 아니에요. 예. 그렇지. 그렇죠. 그래서 이 계모가 자신이 가진 자기 재산을 자신의 사망 시에 이 딸들한테는 줄 의무가 없는 거죠. 아하. 그럼 왜냐면 되네. 어떠한 인적 관계 이게 인적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. 예전에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계모도 상속의 관계로 포섭을 같이 시켜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. 왜냐면 생전 한 번도 못 본 계모와 그런 어떤 자식들 간의 맞아. 관계가 또 문제가 생기면서 계모의 관계는 이런 상속인의 문제에서는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은 사실 계모와는 어떤 상속과 피상속의 관계가 아닌 거죠. 그거 좀 이상해요. 피로 가더라고. 그 이상해. 왜냐 어쨌든 내 아버지랑 결혼을 했잖아요. 맞아. 그리고 나서 나랑 30년 살았잖아요. 그러네. 아니 그럼 30년 살았으면 아무리 전처가 아니라 전처의 할아버지라도 그 전처의 그 30년 그 자녀들과 같이 살았으면 이 재산을 전처의 받아야지. 자녀라고 못 받는 거 이상하고 그러면 그 계모 재산은 그 누가 받아요 그거를? 그런 계모가 만약에 빚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계모가 나 구박하고 같이 산 기간도 30년이 안 됐는데 빚을 내가 갑자기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. 빚 얘기하지 마세요. 그래서 어쨌든 계모의 어떤 그 계모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기는 어려워졌어요. 그럼 계모도 계모의 상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누구냐? 원칙으로 돌아갑니다. 1순위 상속인은 자녀잖아요. 계모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2순위는 결국 직계 존속이죠. 부모가 되는 거고 3순위가 형제 자매,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렇게 원래
민법 원칙대로 그 사람의 상속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못 받게 된다. 이것이 결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딸이 10년간 이 계모 어머니 새어머니를 모셨잖아.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기여분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겠네.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기여분이라는 제도 역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서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증거에 특별히 어떤 기여를 하거나 뭐 특별하게 봉양을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 그 법률상 인정되는 기여분도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제 세금공제도 달라질 수 있어요. 증여세만 예로 들어도 차이가 큽니다.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딸이 만약에 계모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재산 공제를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내 직계존속, 내 아버지의 배우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때는 살아계시는 상태에서는 배우자 법률혼 관계니까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으니까.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실상 뭐 법정 친족은 될 수 있겠으나 어떤 혈족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피를 나눈 관계는 그러네.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1,000만 원까지밖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없어요. 아니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좀 아셨다면 아니 미리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지. 이거 딸은 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다 넘긴 거잖아요. 말만 했잖아요, 그냥 구두로. 내가 느닷없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 또 따지고 죽기는 좀. 그건 그렇죠. 해요. 당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럼 딸이 그래도. 법적으로 이 계모한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뭘 준비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절차? 이전에 뭐를 준비해 놨으면 좋겠냐면은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계모로부터 진짜 친자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하면 돼요. 그게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거든요. 입양. 그래서 나를 친양자로서 입양을 시켜라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일거에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상속인이 되는 거니까. 네. 네, 이런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친양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도 해주겠냐고요. 이거 알고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계모가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래요. 네. 전처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면 사실 간단해요. 그런데 이거야 뭐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은 넘겨주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구두로 했다고 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맞아요. 이걸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. 아하. 마지막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보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우리가 유류분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계모에게 전 재산을 물려줘서 딸이 만약에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 공동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다. 아까 10년 말씀하셨잖아요. 상속이 개신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지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이걸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경우라고 1년 하면 안에.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났다고 하면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에는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야, 아니, 이거 우리가, 아닌데.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법은 상식선이라고. 이거 상식. 근데 이걸 것 우리가 같은데요? 여기서 다 상식이라고. 해도 이걸 네. 좀 받아야 되는데. 이게 계모의 재산이라고 네. 하지만 그 재산이 어디서 왔냐고요. 내 아버지한테서 왔잖아요. 왜 이렇게 저 화가 나죠?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하는 내 아버지하고 내 어머니가 결혼하면 당연히 내가 그 자식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렇지. 네. 자, 이거 조금 더 화를 내고 싶은데 방송 시간. 여기까지 합시다, 예. 분노 조절. 네. 네,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